안녕하세요. 대배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17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과 응원의 말씀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서 많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외국인 수급과 매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외국인 매매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무작정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파도가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들으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보수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매매가 가진 의미 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의 비중이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이 부분은 그 수급의 주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의 영향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들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대형주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비중을 늘릴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또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매집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보통 중소형주들 위주로 이런 흐름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100%라는 부분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높다라는 기준으로 좀 보셔야지 주식에는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중이 늘릴 때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죠. 동기화가 됐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외국인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을 줄일 때 그때가 이제 보통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매집을 할 때 두 번째 경우 이제 비중을 늘린다는 게 계속해서 주가를 모은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는 매집을 하는 상태인 거고 이때는 주가가 계속 반대로 이제 떨어지니까 비중을 줄일 때 오히려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하이닉스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추가를 해서 외국인 보유 비중으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요 아래 있던 거를 위로 올려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가 흐름이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렸던 수급 주체 그 자체가 됐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같은 종목에서도 또 반대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또 요 구간에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이 아니고 여기 옆에 구간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때 구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요때 비중이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조금씩 아래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집 종목을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동신건설 한번 볼까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 동신건설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 구간 때 주가가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하락하는 구간 동안 외국인 비중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여기 지나고 나서 비중을 줄이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도 많고 같은 종목에서도 비중을 늘릴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상태. 아까 보셨다시피 하이닉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대1 매칭이 안 된다는 점. 결론은 외국인 비중에 따라서 너무 주가에 1위 1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요렇게 제가 좀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고 그 외국인 매수 비중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또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또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셔야지 이 수급 주체로만 가지고 매매의 기준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파도로 돌아가서 이제 파도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파도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이제 일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예전에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이제 미주로 가서 파도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홍보를 했다라고 그때 제가 확인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들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파도에 대한 가치와 기술력을 홍보를 하고 투자를 유치를 받는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요 날짜가 26일부터 해서 3월 1일까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 내용을 듣고 투자로 검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3월 1일 이후부터 뭐 수급이나 이런 투자 부분들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날짜 기준으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외국인 수급 자체도 3월 1일 이후부터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2월 부터 해서 3월 1일 금요일 끝나고 3월 4일부터인데 이때부터 해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빨간색 보이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계속해서 최근까지 주가가 들어왔고 날짜 기준으로 한번 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이후부터 해서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매수 그리고 금투 보험 투신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 이 부분을 저는 저번에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이 위주로 가서 미국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를 받았다라고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IR 담당자 분이랑 통화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 이 기업 설명회를 하고 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0% 확인은 못했다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 기업 설명회를 통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들어온 그 외국인 수급 특징은 단기적으로 단타로 들어오는 수급 동향이보다는 펀더멘탈을 보고 3년에서 5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앞선 봤던 외국인 수급 동향이랑 조금 성격이나 성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점으로 봤을 때는 3월 4일이 요 시점이거든요. 이제 요게 나와 있는 요 시점인데 요때부터 해서 외국인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파도의 기술력을 이제 외국인들이 알고 장기간 펀더멘털에 투자하는 그런 수급들이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인과관계이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하고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노란색 붉은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20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20일 이동 평균선 저는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 이동 평균선과 항상 주가가 이격도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주가가 상승
횡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다시 이격도를 줄이려는 하는 성질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이격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으로 이격도를 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횡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락인데 제가 생각하는 횡보랑 하락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상승으로 이 이격도를 줄이는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만에 하나 상승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매물대가 강한 저항 라인 구간 내도 있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적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염두해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격도를 또 줄일 수가 있고요. 횡보를 하게 되면은 최근 이 거래량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높게 되기 때문에 횡보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격도를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락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올라오고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격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횡보를 하거나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격도를 줄이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바라보셨을 때 단기간에 또 급락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종목을 바라보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크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올 게 왔구나 정도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미리 한번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또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뉴스가 나온지를 살펴보면서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제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